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저녁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위가 어쩐지 말이 없었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눈을 마주칠 때도 자꾸 고개를 돌리며 피하더군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아니면 몸이 안 좋은가 싶었죠. 하지만 그런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어딘가 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입은 옷차림이 조금 가벼웠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낮에 날이 덥기도 했고 집안이라 신경을 덜 썼거든요. 얇은 원피스를 하나 꺼내 입었죠. 허리끈이 살짝 묶이는 디자인이라 몸매가 드러나는 편이었는데 그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부엌을 오갈 때마다 사위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늘 예의 바르고 점잖고 딸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날따라 사위의 눈빛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말없이 식탁을 정리하다가 부엌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시선이 따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괜히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어딘가 묘하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금방 끝나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분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에 사로잡힌 듯한 표정이었죠.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 식탁 위를 정리하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잠시 창가에 섰습니다. 비가 그치고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 방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문이 덜 닫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묘한 숨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호흡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쥔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괜히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냥 내일 이야기하자. 그렇게 생각했지만 발걸음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내일 입을 셔츠를 다려둔 게 떠올랐습니다. 그걸 방 앞에 두고 오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림질된 셔츠를 손에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사위,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피곤해서 잠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짝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온 소리. 그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앞의 장면이 머릿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문고리를 잡은 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고 호흡이 가빠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죠. 그 장면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셔츠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툭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장모님?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나 그냥 셔츠 두고 가려다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 안 공기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서둘러 돌아서려는 순간 사위의 시선이 제게 닿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부끄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괜찮아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죠.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와 복도에 서 있자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가팠습니다.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위의 얼굴, 그 떨림, 그리고 내가 내뱉은 그 한마디. 괜찮아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죠.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동안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고르기도 힘들었습니다. 방 안 공기의 온도가 아직도 제 옷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셔츠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그저 바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였을까? 무슨 짓을 한 걸까? 온몸이 이상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얼굴, 그 표정, 그 숨소리까지 모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제가 한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저 위로하려던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안에 다른 감정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걸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오자 눈이 퀭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두려움보다 복잡한 호기심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그 감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커피 포트를 올리며 괜히 손끝을 의식했습니다. 잠시 후 사위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일어나셨어요? 목소리가 낮고 굳었습니다. 응, 일어났어. 입에서는 반말이 나왔습니다.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제 일은 그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하자. 아무 일도 아니야.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아무 일도 아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장모님 제가 됐어. 괜찮다니까. 제가 한 발 먼저 끊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둘이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짧은 소리조차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 숟가락 뜨다 말고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오늘 회사 늦겠네. 네, 바로 나가려고요. 그는 급히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사위, 제가 불렀습니다. 그가 멈춰섰습니다. 괜찮지? 네, 괜찮아요. 그래, 너무 생각하지 마.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커피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쏟을 뻔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본 걸까? 그리고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했습니다. 혼란스럽지만 이상하게 사위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살아온 세월, 딸을 잃은 상실감, 그 속에서 버티는 남자,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서늘하면서도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위를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연민인지 호기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사이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사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어디에도 닿지 않는 잔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마주 앉을 때면 괜히 눈을 피했습니다. 사위도 그랬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안정됐습니다. 조용한 숨소리와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늘 쓸쓸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텅 빈 공간이 저를 반겼고 밤이면 불 꺼진 거실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 외로움을 이사위도 같이 겪고 있었던 거겠죠. 딸을 잃은 사람과 딸을 보낸 사람,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사위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창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면 그 뒷모습이 왠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지? 네, 요즘은 좀 챙겨요. 그래, 그러자. 사람은 먹는 게 힘이지. 그렇게 말을 건네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늦은 밤까지 그가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가 넘었죠. 오늘도 야근인가. 괜히 밥상을 덮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사위가 들어섰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오늘 늦었네. 예, 회의가 좀 길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씻고 나와. 밥 덮여줄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 둘은 아무 말 없이 늦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가 밥을 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상하게 그 소리가 마음 한켠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해요. 됐어. 말은 무슨. 내가 고맙지. 이렇게 와줘서. 그 말에 사위가 잠시 멈춰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그날 밤처럼 이상하게 깊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쉬어. 네, 장모님도요. 그가 문을 닫고 들어간 뒤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 그의 발소리만 여운처럼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사위를 조금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투, 손짓, 그리고 눈빛 하나하나가 묘하게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전에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가 딸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그 감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외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외면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거실에 앉아 책을 읽는 그의 옆모습이 어쩐지 편안해 보이면서도 이상하게 눈이 갔습니다. 그가 웃을 때면 딸의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미소가 좋았습니다. 사위, 네. 일 그만하고 좀 쉬어. 예, 곧 들어갈게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이상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문득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문이 열리던 순간 그의 놀란 얼굴, 그리고 제가 했던 그 말,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잊으려 할수록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사위를 남자로 보기 시작한 게 그날 이후로 모든 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먼저 제 자리를 내주고 장모님 반찬 더 드릴까요? 늘 그랬던 것처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엔 담백하던 시선이 이제는 묘하게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제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한 번은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웃으면 저도 모르게 따라 웃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과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건 아니야.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 사위가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문득 젖은 옷으로 들어올까봐 수건을 꺼내 현관 앞에 두었습니다. 조금 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젖은 셔츠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물에 젖어 얼굴 옆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비 많이 맞았네. 네, 갑자기 쏟아져서요. 저는 수건을 건넸습니다. 이거 좀 써. 감기 걸리겠다. 괜찮아요. 금방 말릴게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른 닦아. 저도 모르게 반말이 나왔습니다. 그가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미소였죠. 딸이 살아있을 때 그녀가 짓던 표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딸이 보였고 그 기억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딸이 생각나서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가 잠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도 가끔 생각나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씩 잊어야지. 그게 잘 안 되네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의 남편이자 이제는 혼자 남은 사위, 그를 보며 느낀 감정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뒤 사위가 주말에 같이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요즘 일도 많고 고생 많으시죠? 나야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도 잘 챙겨 드세요. 식탁 위에는 그가 직접 사온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장모님 좋아하시잖아요. 아이고, 이걸 다 샀어? 생각나서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울렸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식탁 위의 불빛, 조용한 대화, 그 웃음소리 하나까지 모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더 이상 평화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마다 제 심장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한 번 마주친 눈빛이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식사 후 그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사위, 그냥 둬. 내가 하지. 괜찮아요. 같이 해요. 됐다고, 너 피곤하잖아. 괜찮다니까요. 그가 웃으며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손등에 닿은 물방울을 봤습니다. 빛에 반짝이는 그 물방울이 이상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선을 넘기 직전에 서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를 단속하며 지냈습니다. 그냥 착각일 거라, 잠깐의 감정일 거라 계속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매일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사위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커피를 내리는데 사위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장모님 향 좋네요. 그 말 한마디에 손이 멈췄습니다. 응, 커피 마실래? 좋아요. 장모님 손 커피는 맛있잖아요. 그가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을까요? 함께 커피를 마시며 별 대화도 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 빛 속에서 그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얼굴이 딸을 닮았지만 딸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시간과 상실이 만든 표정이었죠.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가 퇴근 후 늦게 들어왔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눈가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지? 예, 조금요. 밥은? 괜찮아요. 입맛이 없네요. 그래도 먹어야지. 저는 밥을 덜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몇 입 먹지 못하고 그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모님, 왜? 요즘 저 이상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어디 아파? 아니요. 그냥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꾸 생각이 나요. 손에 쥔 젓가락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 그날 밤이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만해, 사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실수였어. 전 실수라고 생각 안 해요. 그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과 욕망, 그리고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위야, 제발. 입술이 떨렸습니다. 난 내 장모야. 알아요. 그의 대답은 너무 담담했습니다. 그럼 안 되지. 근데 마음이 말을 안 들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테이블 위로 손이 내려왔습니다. 그 손이 내 손등을 스쳤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떨림이 손끝에서 시작돼 가슴으로 번졌습니다. 사위, 그 손 치워. 죄송해요. 하지만 그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단 한 번의 터치였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슬픔,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따뜻함. 저는 숨을 고르며 그 손을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지금 그 손, 너한텐 아무 뜻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에겐 너무 큰 일이야.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의 눈물이 딸이 떠난 그날의 제 눈물과 겹쳐 보였습니다. 사위, 네. 이제 그만하자. 그럴 수 있을까요? 해야지. 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일어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방에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아도 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꾸 생각이 나요. 그 한 문장이 밤새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은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형식적인 인사만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 더 짙은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마주칠 때면 괜히 눈을 피했습니다. 사위도 일부러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커피를 내리던 손끝이 떨렸습니다. 공기 자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출근길에 그가 제게 인사를 하다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그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했던 말, 그 손끝의 온기, 그 떨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건 죄야. 멈춰야 해. 스스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금기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이미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죠.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사위는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열기가 한꺼번에 밀려오더군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장모님, 그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요. 잠깐 앉으세요. 그가 제 팔을 잡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 손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괜찮다니까, 사위.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그가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맞닿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돼요, 우리? 그 질문에 숨이 멎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도 느끼시잖아요. 사위야, 그만하라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야. 근데 이미 이렇게 됐잖아요. 그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등을 감쌌습니다. 사위 안 돼. 장모님. 그가 제 이름을 부르듯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고 진했습니다. 순간 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숨이 섞이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몸을 돌리려 했지만 그 손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 마. 죄송해요. 그의 숨이 제 귀를 스쳤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이마가 제 어깨에 닿았고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긴 시간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는 걸. 우리 둘 다 누군가에게서 잃은 온기를 서로에게서 찾고 있었다는 걸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알아. 나도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모르겠다, 사위야. 나도 모르겠어. 그 말과 함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가 뒷걸음질 치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가슴을 찢는 듯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가 불쑥 떠오르는 얼굴 때문에, 그 따뜻한 손길 때문에 그리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듯 지냈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면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위와의 대화는 짧아졌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둘 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공기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조용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서로 말없이 숨을 죽이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제사 날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밥상을 차리며 저는 괜히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딸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사위가 조용히 다가와 향을 다시 피워 올렸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위, 고마워. 제가 해야죠. 그의 목소리가 낮고 깊었습니다.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수건을 가져와 제 눈가를 닦아줬습니다. 이러지 마요. 미안해. 그냥 그립네. 그의 손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 손길 하나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너무 오래 기다린 온기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지도 뿌리치지도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래, 안 돼. 근데 멈추기가 힘들어요. 그 말과 함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숨결이 가까워졌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딸의 이름이 떠올랐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사위야.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근데 그냥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순간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이 따뜻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둘 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죄책감보다 이상하게 안도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 품 안에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누군가의 체온, 누군가의 위로, 그게 얼마나 그리웠던가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세상도 상식도 딸의 기억까지도 그저 살아있다는 느낌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제 어깨에서 몸을 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이 칼처럼 마음을 베었습니다. 모르겠다, 사위야. 장모님 이제 그만. 제가 조용히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표정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창밖엔 비가 내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위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길고 조용했습니다. 같은 집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도 눈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처음엔 괴로웠지만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걸요. 며칠 뒤 저는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위야. 네. 우린 이제 그날 얘기 그만하자.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 그래야 서로 살 수 있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너한테 미안하다. 왜요? 장모님이 왜요? 그날 내가 좀 더 냉정했어야 했는데. 그건 저예요. 다 제 탓이에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창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조차 조용히 들렸습니다. 사위야. 네. 이제 이 집을 나가야겠다. 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아니야. 여긴 내 집이야. 그래도 됐어. 내가 정했어. 그 말이 끝나자 집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사진 몇 장, 옷 몇 벌, 그리고 딸의 유품 몇 가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딸의 웃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는 걸 보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말하지 마. 그냥 보내줘. 다시는 못 볼까 봐요.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 다만 예전 같지는 않겠지. 그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행복하세요. 그 말이 유난히 아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사위야. 너도 꼭 행복해야 해. 그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묻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걸었습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그 발소리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는 그대로였지만 서로 알면서도 걸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머리칼에 흰빛이 섞일 즈음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지금도 잘 살고 있을까 하고요. 아마 잘 지내고 있겠죠. 그럴 거라 믿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합니다. 금지된 감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라 부를 수 없지만 분명 사랑이 남은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는 그날의 기억을 품고 살아갑니다.